예, 겉보기는 그렇지만요, 되게 부드러워요. 하남 강주지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수업 망함, 제목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수업 망함, 아프다, 무기력 교사, 나만의 재충전 노하우, 임지영 선생님만큼의 임팩트가 있을 만한 망함,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사의 아픔은 교사가 한다. 발표자의 아픔을 통해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다. 라는 동변 청년의 마음으로 하재호 선생님을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정현 선생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닉네임? 네, 현빈. 조정현 님. 저도 그 네임을 한번 지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제 옆자리였어요. 네.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재호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괜찮은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네. 식사도 하시고 이제 막 졸음이 확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시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막 좀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두 분씩 좀 이렇게 좀 짬을 내서 약간 분위기를 좀 올려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한번 짬을 좀 보시고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혼자 계신데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약속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네, 함께 해주시죠. 옆으로 조금 움직여 주셔서 네. 좀 이렇게 앞뒤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박현쌤 그쪽에 함께 해주시죠. 네. 두 분이 마주보시고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굉장히 즐겁죠?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승부가 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신 분은 박수. 즐겁잖아요. 그죠? 지신 분은 만세. 그죠? 요것을 먼저 하신 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할 때는 점이 생겼어요라는 것과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데 스티커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학생 박수, 진 학생은 만세. 이것을 먼저 한 학생이 이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긴 학생이 진 학생 얼굴에 내 마음대로 점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기 초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업되면서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냥 자 마주보시고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비기신 분까지 좋아요. 가위바위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은 미션을 먼저 수행하시는 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학교에서 하다 보면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하면 안 내고 만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비기신 분들은요, 승부가 날 때까지 자체적으로 가위바위보 해서 완성하세요. 네. 자, 가위바위보!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게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분위기가 어색할 때 그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죠? 정말 예전에 안 그랬어요. 저 굉장히 유쾌한 그 분위기를 소유하고 학생들에게도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였는데 올해 굉장히 망해서 완전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아픈 교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은 안녕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드래곤볼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내게 아주 조금씩만 힘을 넣어.
제가 힘이 너무 붙여서 이분과로 나왔습니다. 아젠다인데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소개해드리고 망한 공부, 망한 수업에 대한 내용, 무기력 교사, 그 다음에 저만의 재충전한 노하우 이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 두 가지를 제시할 건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이걸 맞추신 분께는 제가 따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공개하겠습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죠. 애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소리. 18.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네, 근데 그보다 더 의미가 좀 있습니다. 혹시 뭐 이게 틀린다고 뭐 혼나나요? 그죠? 네. 교육경력. 아, 교육경이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겉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죠? 뭐 올해 신규 발령 받은 정도? 너무 같나요? 죄송해요. 네, 제가 올해 18년, 이제 19년째 찍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숫자 3이 있습니다. 이 고3 학생들이 18살이죠. 네. 제 18년의 교육직 경력에 18세의 고3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망한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의미 있는 숫자를 한번 상품 드려야죠. 내가 드려도 돼. 큰걸 준다고 했는데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웃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18년, 이제 올해 18년 하면서 작년까지 체육과 17년 막내로 살았습니다. 네, 17년 동안 체육과에서 막내로 살았고요. 올해 학교로 옮기면서 저희 막내를 벗어나게 해준 막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후배 쌤이죠.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한테 고마운데 우리 막내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난 언제까지 막내를 해야 되나 또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로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 학교에서. 저는 이제 뒤에서는 뭐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겠으나 이렇게 대놓고 면대면에서, 그죠? 아니면 수업 장면에서 처음 경험을 해봐요. 스트레칭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숫자를 세다가 아이들이 좀 스트레칭을 좀 더 잘 하게 하고자 10초 센다. 하나, 둘, 7, 8, 9. 제대로 안 하네. 9. 딱 나와. 수업 초기잖아요. 그죠? 중주운동인데. 이때 제가 이 매국이 따오고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첫 경험. 굉장히 당황스럽고, 저 새끼를 죽일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학생을 불러서, 너 지금 18이라고 했니? 내 선생님이 지금 18이라고 한 거야? 네가 18이라고 해서 선생님 기분이 지금 어떻게 했니? 야, 18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불쾌하구나. 제가 18 한 15번 이상 얘기해요. 제가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욕을 그 아이가 한 것을 빌어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 학생은 뭐 이제 물론 실수로 그랬겠으나 제가 또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냥 되게 수치스러웠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네요. 그런 이런 경험들을 막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 예로는 수업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여학생이 손을 종이에 베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종이에 베면 요새 저희 종이에 베가지고요 보건실 좀 다녀와도 되겠어요? 봤더니 응급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응급 상황 아니니까 일단 쉬는 시간에 치료를 받도록 해라. 그런데 뒤에 있던 그 친구의 친구가 선생님 왜 저기 아무개 보건실 안 보내주세요? 그것은 지금 선생님 봤는데 응급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도 될 것 같아서 쉬는 시간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한테
예, 날아오는 말 한마디. 쌤 의사예요? 네. 공감하지 못한 교사에게 지적하는 그 학생의 그 차가운 멘트. 굉장히 큰 상처로 오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년 3월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학교를 옮겨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담하게 되고 수업은 스포츠 과학을 주당 3단이에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체육 시간 주당 3단. 찾아보기 힘들죠. 네. 전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야, 고3 학생들을 체육을 3시간의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니. 이건 어느 학교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제가 처음이고 저도 학생들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했던 아이스 브레이크, 그 다음에 놀이체육 이런 것들로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3월 달에 2주간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 굉장히 재밌어요. 네, 교실에서 막 책상 밀어놓고 뛰어다니고 점 붙이고 막 합니다. 굉장히 즐거워하다가 이제 본 수업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그 학생들 이제 수업에 데려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막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는 계속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학생들과. 이 학생들은 가만 놔두기를 귀찮은데 뭘 저렇게 하라고 해. 가만 놔두기를 원하는데 저는 들어와야지 수업인데 그 밖에서 뭐하니? 이게 땡기다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마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예전에 안 그랬어요. 제가 초임 발령을 여자 중학교로 받았습니다. 총각이었죠. 잘생겼잖아요. 여학생들이 가만두질 않으셔요. 네. 저기 있는 제우스는 제 팬클럽 이름이었어요. 제가 안녕 하재우잖아요. 네, 제우스. 물론 하우스라는 안티클럽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손편지를 보내옵니다. 교실 책상, 심지어 신발장 안에 신발 안에 편지. 굉장히 기분 좋죠. 그 다음에 교실 책상 위에 화병이 없었는데 화병이 생기면서 꽃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남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합니다. 아주 멋지게 시범을 보이죠. 네. 우와, 이런 거요. 그 다음 뭔가 게임을 할 때 싹 들어가서 가볍게 한번 해주고 야, 이거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그죠? 그리고 살짝 나와주면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선방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수업을 잘해서. 네. 뭐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뭐 새끼기도 잘생겼고요. 그죠? 네.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랬었는데 망하게 됩니다. 네. 인터넷에 도는 공식이에요. 네, 공부는 하면 망한다. 많이 보셨죠? 저렇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면 스터디한 페이지예요. 제가 이제 수업에 한번 스터디를 수업으로 바꿔봤어요. 근데 수업을 하면 망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이제 우스운 공식이지만 수업은 항상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공식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3학년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착해요. 네, 정말 착합니다. 출석부입니다. 10월달 출석부고요. 10월 15일부터 19일 주간에 출석부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입니다. 수시 1차. 결석이 장난 아니겠죠, 담임선생님.
제가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할 때 결석계가 한 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수시 이후에. 자, 이것은 이제 10월 모의고사 시험 감독 들어갔을 때 칠판에 써져 있던, 너무 재밌어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35명 중에 응시자 5명, 미응시자 30명. 5명 시험 보러 와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시험지 나눠주고 3명이 바로 자죠. 2명이 깨어있고 저와 제가 감독하고 2 학생을 이제 시험을 풀고 이런 상황이에요. 1학기 때 모의고사 감독을 들어가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들이 와요. 와서 담임선생님께서 1교시 전감독 들어가시고 저 부담임이어서 2교시 들어가면 2교시는 수학이잖아요. 그죠? 네. 일단 찍고 자요. 자다가 알람을 맞춰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 정도 남았을 즈음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꺼내고 화장을 시작해요. 왜 그런가 고민해봤더니 2교시 끝나고 급식 먹으러 가야 돼서 밥 먹으러 교실 밖을 나가야 되니까 화장을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 굉장히 착합니다. 네, 이 멘트는 잊지 말아주세요. 대부분 아이들이 수시 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기가 이 학생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2학기 수능 시험을 위한 자습실을 운영하는데 수시를 전형으로 참여하지만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그 다음에 정시를 준비한 극소수의 아이들, 이 학생들이 따로 자습실에 들어가서 공부해요. 근데 아까 출석부 보여드렸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실기에 대한 준비, 뭐 기타 등등 해서 학교를 왔다가 무단 조퇴다, 아니면 무단 결석이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습실에 일부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업에 나오는 학생들은 12명 정도 나오는 학급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7명, 8명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하기 싫으면 선생님 아파요. 안 아파 보이는데? 선생님 의사요? 이렇게 가요. 네. 학교에 나오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하게 되는 아이들, 그 다음 점심시간이 등교시간인 아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 매번 아픈 아이들, 숨어서 자거나 핸드폰 하는 아이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별 의미 없는 아이들, 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비율적으로 많을 뿐이에요. 네. 제가 이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학생들과 수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그 전에 고민했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어떻게 시키지?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것을 해결하면 수업 운영하는 것 측면에서는 크게 해결이 문제점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동기유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수업에 대한 동기유발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이전에 이 학생들의 성장 동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왜냐하면 동기유발 차원이 아니라 움직임조차 거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교사 상처라는 김현수 박사의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상처받은 교사의 생활 지표는 피곤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만나지 않아요. 걸어다니는 문제집으로 살죠. 소명의식 따위 필요 없다고 후배 교사에게 얘기하고 교육제도를 맹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 술과 신변잡기 친해집니다. 제가 여기에 빠졌어요. 다음 상처받은 교사의 교실 행동인데요.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수업 위에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규칙대로만 하죠.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사무라하고 익명합니다. 교실 경찰들이 이건 뭐냐면요. 학교에 수업하다 문제가 생기면 너 이리 와. 학생부가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문제 행동이 있으면 학생부를 이전시키는 상처받은 교사들의 교실 행동 특성이라고 김현수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기력 교사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마틴 셀리그만이 이제 개를 가지고 실험할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A그룹은요 아무런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았어요. B그룹은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코로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춰요. 그 다음에 C그룹은요 끈으로 묶어서 개가 충격이 왔을 때 코로 레버를 눌러도 반응하지 않게 해서 계속 충격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을 딱 실험을 하고 나서 다시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랬더니 앞에 펜스를 쳐놓고 그때 A그룹은 그냥 펜스를 딱 뛰어넘어가요. 벗어나는 거죠. B그룹에 있던 개들도 다 넘어갑니다. 근데 C그룹에 있던 애들은 그냥 그 전기 충격을 몸으로 다 받고 있는 거죠. 이게 학습대다. 네, 이렇게 실험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무기력의 특성 및 원인을 보면 뭐 수동적이고 통제력이 없고 자신감 없고 지속성 없고 우울하고 과시욕이 떨어지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 자존감이 떨어진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원인은 지나친 실패의 경험들, 통제성 결여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실패 상황에 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무기력 학생들은 자신의 낮은 능력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통제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학습적인 측면에서 실패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학습 무기력에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사로 하여금 기대하지 않게 합니다. 포기해주길 바래요. 자기를. 내가 선생님이 뭔가 나한테 요구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호응을 하면 이 선생님은 그 다음 것을 나한테 요구한다는 것을 이 학생들은 정말 잘 알죠. 그래서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포기되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큰일 났습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심하고요. 수업 준비 이렇게 합니다. 실패하죠. 좌절해요. 수업 성찰 막 해요. 다시 수정반에서 다시 도전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아프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무기력 교사가 되는 거죠. 제가 작년까지 굉장히 즐겁게 생활을 하다가 올 한 해에 저 밑바닥 뚝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모든 학생들이 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몇 발이 있죠. 교사를 긁어내는 어려운 몇 개만. 그러니까 날카로운 말들로 막 선생님의 상처 주는 몇 명, 무기력한 몇 명, 예의 없는 몇 명.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교육할까요? 사회에 영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시험을 세 문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일생에서 인생의 꿈과 행복은 언제 결정되는가?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몇 번일까요? 네. 10대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문제요. 보기의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이렇습니다. 뭘까요? 뭐지? 오른쪽으로 다니기. 초등학교 다른 차원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운동장에서 왜 오른쪽으로 다니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세요. 뭘까요? 꿈을 바꾼다?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꿈을 이루게 노력한다. 이게 이제 EBS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이제 다큐에서 오구 말문을 터라라는 곳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문제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교육은 이래요. 선생님의 생각이 네모면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생각을 네모로 만들어버리죠. 원목인데 선생님이 도끼로 다 듣고 적고 졸업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갔더니 또 듣고 적고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듣고 적고 졸업해요. 왜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더니 어떻게 해요? 대학에서 뭐라 그래요? 너 아직도 전관만 찾고 있니? 이렇게 합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교사 삶에서 나를 느끼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발표한 선생님께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패는 부패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감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만의 재충전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래요. 이래서 제가 이런 노하우를 써서 제가 지금 수업을 성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마음을 세우지 못하면 정작 그렇게 무기력하고 상처 주고 예의 없고 이런 학생들을 내가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그러지 않은 이 학생들이 버려지는 것을 제가 철저히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투자할 비용과 시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네. 교사로서의 스탠스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작년까지 그 학생들과 새로 4년차 됐던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관계를 만들고 수업의 노하우 적용시켜 가면서 최상의 정점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던 제가 학교로 옮겨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생들과 만납니다. 근데 저는 이 기대를 그대로 가져가요. 제가 올해 범한 큰 실수죠.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 어떤 생각하냐면 이전에 제가 6년 동안 근무했던 아주 우수한 비평준화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학교에 그 6년간 근무하면서 고등학생들의 레벨은 이 정도는 돼 라고 생각했던 기대, 그 전 학교에서의 기대, 이걸 가지고 가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것이다 라는 기대, 거기에서 생기는 갭, 여기에서 모든 것의 상처의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이제 성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로서의 센스를 정하는데 교사가 학생들이 존재에 민감성 있는 교사와 그냥 존재 인식에 사각지대에 있는 교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뭐 그렇지 않게 중간도 있겠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고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매번 다르죠. A라는 학생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하던 학생이 지난 시간까지 근데 이번 시간 완전히 틀어졌어요. 왜? 전 시간에 친구와 싸웠어. 또는 뭐 어떤 일이 생겼어. 1교시에 아이와 2교시에 동일 인물이더라도 쉬는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 매번 다른데 그것에 맞는 스탠스를 정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학생의 리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유연한 사고로 가지고 대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수업 철칙이 신규 때부터 작년까지 체육 수업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오는 학생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다였습니다. 안에 셔츠도 못 입어요. 그렇게 7년을 교사로서 이제 체육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다 됐어요. 근데 올해 그게 깨지는 거야. 근데 그것을 깨지 않으면 수업이 안 됩니다. 계속 밀당을 해야 할까요? 관계를 틀어가면서 제가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순간 학생들이 더 많이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분위기가 업시키는 상황을 이제 경험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제 자존심도 있었고 이런 걸 무너뜨리는 데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는 학생들도 끌어들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스탠스를 다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희 그 내용들이 교감선생님께서 새로 학교에 부임해 와서 지난 학교에 본인이 근무하던 학교에서의 공문 양식, 기획안 틀, 이게 맞아요 하고 반려시키는 이거가 뭐가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일에 대한 상처는 관계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받은 상처 있어요. 그러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풀어야 된다. 이거고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초빙교장이었고 그 혁신학교, 경기도 혁신학교를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그 학교를 처음 가는데 그 학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전임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장 편안한 학년, 그 다음 가장 그 학년 중에서도 편안한 학급의 담임 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전입해온 교사들은 가장 힘든 학년에 가장 말썽꾸러기 있는 학급으로 담임 꽂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배려가 있는 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4년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해에 이런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이게 그 학교의 문화였어요. 네. 이런 문화 위에서 이렇게 내린다고 되지 않죠. 선생님들 밑에서부터 이렇게 갈 수 있는 문화, 이런 문화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면서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동료성이라는 것에 대한 큰 깨달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연결될수록 건강한 존재들이에요.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함께 그들을 맞아야 된다. 이게 동료성이죠. 그러니까 교사 얼마나 기대하지 않게. 이게 제가 실수한 제일 큰 원인이죠. 저희 높은 그 기대 수준을 이 학생들이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했던 저의 전문성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뒤로 넘어지는 건 받쳐줄 쿠션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 모두에게는 사회적 쿠션이 필요하다. 이거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교육적인 쿠션은 뭘까 고민을 해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받쳐줄 수 있는 쿠션은 뭘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사의 기대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교육의 쿠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작지만 학생들에게 실패만 경험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거에 박수 쳐줘요. 막 계속 결석해요. 근데 체육 시간에 나왔어요. 얘들아 나왔어. 박수. 박수 쳐주는 거죠. 그 학생이 학교에 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와서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에 맞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과제 수행률 이외의 요소들이 수업에 녹여 없이 실패만 경험하지 않도록 돕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집중하면서 하는 것은 아이들의 작은 변화가 나타나면 굉장히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기대. 파란색이 학생의 수행 수준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했던 거죠. 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학생들은 굉장히 니네들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근데 기대 수준을 그 라인 좌로 아래쪽으로 잡아주면 이 학생들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진짜 너무 버릇없고 싸가지 없고 그죠? 전문용어로 이런 학생들의 기대 수준은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자, 야구 수업 제가 지금 2학년 플레이트 야구 수업을 하는데 여학생이 나와서 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진아웃 계속 그냥 루킹 삼진아웃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삐를 받았는지 얘가 스윙을 합니다. 테니스 라켓으로 스윙을 하고 안타가 됐어요. 걸어가요. 그 송구대는 아웃됐죠. 야 이 새끼야 너 뛰어가 너 혼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죠. 그죠? 박수 쳐줬어요. 기대 수준이 이렇게 낮췄군요. 제발 친다 춥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준을 정 안 되는 아이들은 바닥 내리시면 그 학생이 굉장히 위대해 보여요. 제 선생님들 제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교사의 멘토 송영호 선생님이세요. 명예퇴직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경험하셨던 것들을 책으로 내면서 명예롭게 퇴직하신 송영호 선생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길어서 읽진 않겠으나 원고에 제가 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특수반에도 성적이 안 나오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당신 날 알아? 라고 학생이 했겠지. 이런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처 입을 때 저를 위로해줬던 책들이에요. 네. 교사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하죠. 네. 선생님들 스스로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선생님들 덕분에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